사람들의 열광이 400달러대를 맞는 거잖아요. 네. 저는 2차 전지도 똑같다고 봐요. 앞으로 중요한 사람하고 잘 돼야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결국은 훨씬 더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중요한데,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거에 마음이 콩당콩당 뛰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전지 네. 뜨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진짜 2차 전지 주식은 뭐 금리나 뭐 경기 침체나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고 있으시나요? 일단은 뭐 저는 직접 전기차를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보러 물어봐서 너는 다시 내연기관으로 가겠어? 예를 들어 너가 타는 전기차보다 조금 더 비싼 뭐 예를 들어 벤츠 S클래스를 줄 테니 한번 타볼래? 이러면 아니. 그래요? 난 싫어. 이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편리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미세한 편리성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쌓여서 커져요. 물론 이제 전기료가 크게 올라가면 그때 전기차는 굉장히 위기에 닥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점을 한 2025년에서 2030년 어느 시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추세로 많이 전기차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서 전기차가 그 전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의 일정 수준 이상을 지금 예상으로는 2035년인가에 50% 정도 점유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35년에서 40년 사이 전체 차에서 이게 전력 대란이에요. 네, 그렇게 또 연결이 될 수 있군요. 전력 대란입니다. 그리고 저 최근에 깜짝 놀랐는데 한국의 전력 예비율이 9만 메가예요. 전기차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한국에서 점유율이 전체 점유율 한 절반 정도 돼서 갑자기 하루 일시에 같이 충전을 시작한다. 그러면 한전은 그냥 박살나는 거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전력 쇼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향후에 이제 전기 요금은 점차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매력은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전기료가 그렇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매력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일반적인 유가에 비해서 경제적인 거. 살 때는 비싸지만 운영의 경제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마치 환경 보호에 동참한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고. 뿌듯함. 그리고 이제 일단 드라이빙 감이 내연기관이 그 정도 수준을 만들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뭐 직진성 뭐 이런 것들은 뭐 포르쉐에 전혀 뒤지지 않죠. 전기차 너무 좋은 거 타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자동차의 마감 완성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말고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하는 것들이 차가 내연기관 차는 사는 순간 이제 중고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얘는 껍데기는 중고인데 두뇌는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군요. 우리 핸드폰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핸드폰이 조금씩 개량되잖아요. 버전업이 되면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결국 이쪽으로 다 넘어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핵심은 이제 가장 자동차 만드는데 많이 드는 비용이 한 40% 정도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선도업체인 테슬라가 굉장히 컸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업체들은 되게 미적미적거렸어요. 내연기관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빨리 바꿀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가장 성공적으로 했던 거는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구축해서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내연기관보다 비용이 싸요. 그러면서 이게 보급이 되기 시작하니까 내연기관이라고 왜 모르겠어요. 저 같은 아마추어 같아도 차이를 느끼는데 당연히 알죠. 알지만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에서 괜히 쓸데없는 돈 낭비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예전에 LG가 초콜릿폰하고 소위 말하는 프라다폰 같은 거 성공해서 그 LG전자가 옛날 폴더폰에 빨아당기는 현금 흐름에 취해서 스마트폰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가 망조가 났잖아요. 굉장히 큰 사업 하나를 잃었지 않습니까? 내연기관 차들이 그렇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급해졌어요. 근데 해보려고 하니까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2차 전지가 당장 필요하니까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미국은 중국하고 척을 졌잖아요. 그리고 IRA법도 사실 중국을 제어하는 법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외 국가에서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국가와 회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노스볼트는 인제에 막 빌드업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 멀었고 기존의 강자인 파나소닉 그 다음에 다른 일본 업체들은 생산성이 안 나와서 안 되는 거고요. 뭐 옛날에 뭐 일본의 웬만한 업체를 다 2차 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생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이 LG와 그다음에 삼성 SDI와 SK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단에서 공급을 해주는 업체들이 지금 신났는데 그래서 제가 운영한 증시 그 유튜브인 증시각도기에서 항상 격언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네. 저희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경험하셨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의 결과가 어땠는지 보셔야 하거든요. 맞아요. 돌아가 보면 22년도 연말에는 NFT, 그 다음에 맞아요. 메타버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21년도 초에는 삼성전자였어요. 네, 96,000. 그때 파운드리 하면서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고전하고 있는 그 파운드리 덕택이 막 하면서 난리가 났었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몰리는 데는 항상 시세가 조금 과하게 발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3분기 실적을 보면 그 실적을 그대로 뽑아준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훼손 없이 현대 주가 비싸진 않아요. 왜냐면은 2천억 단의 그 영업이익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연환산 하면 8천억? 그러면 지금 8조 대? 하면 비싸진 않아요. 아직까지 주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몇 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거는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해서 단 1의 의심도 없어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대란 납니다. 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셀업체들은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반도체의 시가총액을 앞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반도체보다 훨씬 더 대단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 이런 얘기하면 또 융단폭격 당하는데. 요즘에 2차전지 진짜. 아니, 정말 알 건 아시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2차 전지의 구조를 보면 안에 뭐 전에 뭐 예를 들어 전액과 거기에 첨가제를 어떤 거를 해서 안정성을 유지시키고 그래서 원자층을 어떻게 안정하게 할 거냐 그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 부분은 어려운 문제지만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알루미늄 호일, 구리 호일 그 중간에 그 분리막 분리막을 넣고 전해질을 넣어서 돌돌돌 마르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싹 적층을 하던가 그렇게 해서 탭을 만들어 가지고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반도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가요? 이건 생산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 효율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드릴까요? 왜 반도체하고 다르냐? 2차 전지가 제대로 그 수익성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의 수율이 나와야 되느냐 할 때 적어도 90%에서 95% 이상 돼야 돼요. 즉 100개를 만들었을 때 불량품이 5개 언더로 나와야 됩니다. 심지어는 한두 개 정도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 양품이 나와야 돼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양품률이 수율이 한 60%만 50%만 넘으면 마진이 나기 시작해요.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어려운지 말씀드릴까요? 실을 이렇게 세우는 작업하고 비슷해요. 그렇구나. 네. 와, 비유를 이렇게 화가 나네. 네. 이런 원판에 12인치 웨이퍼, 300mm, 300mm 12인치 웨이퍼에 이렇게 작은 막대선들을 수없이 세우는 거예요. 네. 약간만 기울어주면 불량품이에요. 그건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장비값이 그렇게 수천억씩 하는 거죠. 근데 2차 전지 장비 중에 수천억짜리 보셨어요? 없어요. 네.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해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마진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과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것의 마진율은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일본 업체들 다 망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에서 3개. 물론 이제 뭐 키옥시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게 세 회사만 디램을 만들어요. 쉬우면 이럴까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장치 산업이고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아무나 들어왔다가 잘못되는 순간 바로 파산이거든요. 아니 장비 한 대에 2천억, 3천억씩 하는데 한 대가 비싼 거는. 중소기업의 자본금 2천억 되는 회사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 네. 그쵸? 근데 장비 한 대가 2천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이 작업은. 그러니까 TSMC한테 저렇게 목을 메고 있는 거고 그 인텔도 저렇게 지금 4년째 신제품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난리 아닙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힘든 이유 인텔 때문이에요. 인텔이 사파이어 레피즈를 지금 벌써 20년부터 만들어서 낸다고 하는 게
아직도 안 나왔어요, 제대로. 이제 올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생산 공정 수율이 안 나오니까 월 100만 개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 그만큼 어려워요. 인텔이 어떤 회사입니까? 역사야, 반도체 역사죠. 근데 그런 회사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2차 전지는 만드는 것 자체는 쉬워요. 근데 수율 올리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율 1% 올리는데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걸리고요. 과거 18650 원통형 배터리에서 21700으로 파나소닉이 넘기는 과정에서 수율 잡는데 1년 넘게 걸렸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도 4680 그거 뭐 바로 안 된다는 톤으로 다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열 처리가 안 돼요. 막 이런 표현을 했다가 아주 제가 또 문 욕을 다 했거든요. 이걸 돌돌돌돌 많은 게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4680은. 그러니까 안에서 열이 나면 열 처리가 어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옷을 여러 겹 입은 거예요. 내복도 있고 외투도 있고 파카도 있고 그 위에 또 오리털 덧발을 또 입었어. 돌돌돌 많이. 그러니까 열이 나면은 이 열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 템리스로 해서 4680 하려고 하고 이제 곧 양산 단계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산화라는 건 규모의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4680이 처음 만들어진 게 이미 3년 전이에요. 근데 아직도 21700에 18650을 대체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만큼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산성을 확보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양산 수율이 높아야 된다는 거는 뒤집어 보면 마진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박하다는 거죠. 박하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마진 두 자릿수 나오기 힘들어요. 맞아요. 한 자리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아니 마진이 높으면 양산 수율이 왜 95% 얘기가 나와요. 그럴 필요 없어요. 반도체처럼 60%만 해도 되죠. 반도체 80%만 하고도 두 자릿수 이상의 마진율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80% 하면은 공장 못 돌려. 뭐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첨단 제품이라고 불러주는 대로 돈을 주나? 애플 같은 데는 부르는 대로 값을 쳐주잖아요. TSMC가 미세 선단 공정에 애플한테 걷어들일 마진율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50%가 넘어요. 100원 만들어준 거 우리가 200원 내고 사는 거 애플이 그냥 흔쾌하게 삽니다. 왜? 그거라도 해줘.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왜냐하면 이 라인을 맡아야 되니까. 이 라인을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가 첨단 공정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남들보다 먼저. 근데 배터리는 그게 아니라 싸게 만들어줘. 난 너 안 만든다. 여기다 만든다. 싸게 만들어줘. 너 안 되면 또 여기다 만든다? 안 되겠네. 내가 직접 만드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어떤 컴퓨터 회사가 반도체 만드는 거 보셨어요? 근데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다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술적 진입 장벽 자체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수율 장벽은 매우 높습니다. 네. 이건 근데 그걸 뒤집어서 보면 수율 장벽이 높다라는 건 마진이 그렇게 세진 않다라는 거고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요인이 끝없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값 자동차를 만들려면 40% 정도 되는 원가를 줄여야 반값 아파트는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네. 당연히 줄이려고 하죠. 그 테슬라가 공장을 짓는 이유, 배터리 공장을 짓는 이유도 사실 지렛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업체들을 찍어 누르기 위한.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넌 못 만들어?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네. 그 PC 컴퓨터 이렇게 보면 안에 CPU가 있잖아요. 네. 인텔 CPU. 근데 그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이제 조립하는 그런 것들은 싸게 파니까 거기서 마진이 좀 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2차 전지도 약간 셀 단위에서는 조금 마진이 줄어들 수 있어도 소재 단위에서는 또 차별화가 될 수 있고 거기는 조금 기술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소재단은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그런 정도 수준의 양산 라인을 갖고 있는 데가 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양산 라인을 구축한 데가 당연히 더 좋은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 가격하고 이런 가격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초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 같고요. 결국 인류의 기술 진보 과정에서 생산성 혁명이라고 표현되는 그 모든 과정은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 리튬 가격을 꺾었는지 떨어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중국이 일부러 떨어뜨린 건지는 결국 그 단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가격은 다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익 증가폭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미래 이익까지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쳐주는 건데요. 근데 주식은 저는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잘 돼야 된다고 보고 한국의 주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한테는 너무 중요한 사업이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주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항상 우리가 그 테슬라에서도 봤습니다만 테슬라가 분할하기 전 1,300달러, 지금으로 따지면 분할 이후 한 400달러대 거래가 됐었죠. 반값 됐죠. 네, 근데 그때 어땠냐면 정말 꿈과 희망이 가득 찼었거든요. 테슬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잘합니다. 못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꿈을 버리게 할 회사도 아니고 꿈을 계속 키워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열광이 400달러대를 맞는 거잖아요. 네. 저는 2차 전지도 똑같다고 봐요. 앞으로 중요한 사람하고 잘 돼야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그래야만 하고 기업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다음 당연히 총량 기준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불보듯이 정해진 미래인데 주가가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입니다. 저는. 예, 그거는 지난번 테슬라의 400달러대하고 네. 지금 한국의 지금 2차 전지 가격이 궤적이 비슷하지 않은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중국군 꺾이기 시작했어요. 세계 1위인 CATL은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거기도 꿈과 희망이 가득하거든요. 네. 물론 기술력은 한국이 더 앞서 있고 그런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장이 이렇게 조금 다시 이렇게 올라타는 거, 새로 올라타는 거, 포모를 약간 느끼면서 그런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겠네요. 원래 주식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남 잘 되는 거 박수 쳐주시고요. 네. 부러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네. 그분들은 신났죠. 너무 축하할 일이잖아요. 인생의 수익을 내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가서 시장에서 뛰어들어서 뭐 매매 영역으로 좋은 결과를 얻겠다? 뭐 그거 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20몇 년 여기 이 시장에 있으면서 대체로 보건데 잘하시는 분보다 못하시는 비율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할 거야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주식시장은 매일같이 열립니다. 이 말인즉슨 기회는 매일 있습니다. 작년은 매일 위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들이 잘 된 거는 잘 된 걸로 박수 쳐주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투자는 많이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절대 아니더라. 많이 한다고 돈을 벌자면 경제 관련해서는 경제학자들이 제일 많이 할 텐데 경제학자들 중에 누가 돈을 벌었냐 주식 투자로 없다. 케인즈 리카르도 빼면 없다. 그러면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다. 결국은 훨씬 더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중요한데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거에 마음이 콩당콩당 뛰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새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을 더 보는 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 지금 반도체 아무도 주목 안 하나요? 주목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주목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 봐서는 주목을 아예 안 하는 쪽은 따로 있죠. 말씀드려볼까요? 네. 욕먹을 영역인데 건설. 아, 네. 물론 이게 뭐 한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밝혀주는 사업은 아니에요. 근데 가격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뭐 은행, 증권, 뭐 이런 거 가격이 영원히 낮은 가격이잖아요. 근데 영원히 낮을까요? 언제 올라올지 모르죠.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2020년장에서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다 2배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때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거긴 너무 후졌어라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일컬어 이제 우리 버핏 옹께서는 다백공 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네. 그래서 그런 영역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엔터는 정말 성장 산업이거든요. 요즘에 저는 드라마 안 봤는데 요즘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안 봤는데 한번 보니까 정말 빠져들더라고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미드를 일부러 안 봤거든요. 미드 한번 보면 빠져 들어가니까. 근데 한국 드라마들이 요즘에 미드 못지않은 강력한 흡입력이 있더라고요. 나오기만 하면 글로벌 몇 등 안에 들고 네. 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재밌으니까 잘 만드니까. 그리고 K-팝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K-팝이 한번 콘서트를 하면 홀이냐, 아레나냐, 돔이냐에 따라 틀리는데 지금 스트레이트 키즈 같은 경우에 돔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2년 반인가밖에 안 걸렸어요. 보통 돔까지 못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돔은 이제 몇만 단위의 관객이 있는 거잖아요. 아, 인기를 얻는데 2년 걸렸다는 거. 그 돔에서 콘서트 하는 데까지 2년. 원래 4에서 5년 아예 영어를 못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는 건데. 근데 그게 지금 반절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콘서트를 하면 현금 유입이 얼마냐? 한 400억씩 돼요. 한 번 하는데요? 네, 어마무시하잖아요. 와.
아니 근데 물론 이제 뭐 이거 차포 띄워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400억이라고 영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좀 크게 잘 벌어서 그러면 밸류에이션 4천억이에요. 그럼 매년 한 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도 굉장히 큰 사업일 수 있어요. 뭐 지금 SM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오른 것 같지만 3조대거든요. 근데 이 앞서 말씀드렸던 컨텐츠와 더불어서 이 엔터가 같이 잘 맞아 들어가는 영역이니 이거는 정말 굉장한 상품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서양 애들 데리고는 이거 못 하겠구나 이런 느낌 들어요. 왜냐면 그 숙식 숙식 다 하면서 숙식, 공동생활. 네, 그걸 뭐라 그러죠? 다 마치 군대처럼 아이들이 그 혈기 발랄한 아이들이 이 목적을 위해서 정말 단체 합숙을 하면서 자유도 없으면서 심지어 초기에는 핸드폰 같은 것도 안 줘요. 네. 진짜 빡세게 하는. 네, 끊임없이 훈련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우리 우리 서편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피를 토하게 만들어서 노래를 하잖아요. 딱 그 시스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의 시스템이. 이거를 그러면 서양의 자유로운 애들이 할 수 있을까? 보세요. 서양의 그룹이 있나? 그러게요. 춤 잘 추잖아요. 네. 근데 팀으로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 팀으로는 힘들어. 예,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상당히 독특한 문화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니까 이런 쪽에서도 잘 찾아보고 발굴해 보시면 성장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앞서 말씀드렸던 뭐 건설, 금융 같은 담배꽁초 투자도 있고 이런 새롭게 성장하는 영역도 있고요. 그다음 저는 또 이것과 관련해서 K-뷰티 이런 쪽도 굉장히 큰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성장하는 영역. 네. 그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 얼굴이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그리고 얼마나 관리가 잘 돼 있는지. 우리 웅달님 엄청 잘생기셨거든요. 피부 좋고.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다 그런 그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이게 다 그런 문화거든요. 네. 이것도 수출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본성이잖아요. 네. 이뻐지고 강해지고 멋지고 싶어지는 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본성을 다루는 영역인데 이 영역이 저는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한국의 초엘리트들이 전부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네, 그리고 우리는 그 테크를 잘해요. 전기 제품 잘 만들어요. 텔레비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이런 거 잘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의사가 테크하고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K-뷰티 같은 게. 아주 뭐 터질 수 있는 영역이죠. 게다가 미용에 관심 너무 많아. 성형외과 1등한 사람들은 성형외과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영역도 굉장히 그 미래가 밝은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거 내가 못 먹어서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네. 아까 박수 쳐주라는 말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로 눈을 돌려보면 있어요. 얼마든지 있고 찾아보면 됩니다. 심지어 K푸드 요즘 뭐 이미 시세가 낮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우습지만 K-팝의 아류예요. K-푸드는. 그 아주 유명 연예인이 그 불닭볶음면 먹어서 그 불닭볶음면이 미친 듯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아예 수출 한국 옆에다 지었어요. 그 정도예요? 네, 다 전량 수출이에요. 밀양에서 만든. 이미 주가가 올랐으니까 뭐 이건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연관에서 터지는 것들이나 이런 영역들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사실 이런 게 재미 아니겠어요? 투자하는데. 네, 그래서 남들 가는 거 나 못 먹어서 배 아파 뭐 이러지 마시고 자기의 영역을 찾아서 그리고 기다렸을 때 시세가 오면 그거 참 행복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그 투자에서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이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영역이 고생해서 씨를 뿌렸는데 싹을 틔워서 올라오면서 열매가 달리는 걸 눈에 보게 되면 그게 가장 큰 이 투자의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시세가 낮다는 거는 보통 어느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저요? 네. 저는 보통 저 개인적으로는 한 시세가 한 2배 정도는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요. 2배 정도 나야 되는데 잘 못 나서 20-30% 나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한 2배 이상은 날 수 있는 영역에 투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한국에 그게 많습니다. 한국에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좀 중소형주도 많이 보시는 거예요? 중소형주에도 많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더 많죠. 중소형주에 굉장히 많아서 중소형주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많이 투자하는 편입니다.